네, 안녕하세요. 구해줘 강원장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축구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고민이 있다고 직접 저를 또 찾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축구 코치를 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메일도 써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메일을 써주신 또 어떻게 이유가 있으신지. 네. 계속 제가 구해줘 강원장님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들어서 네. 이렇게 사연을 적고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유아체육 수업을 계속 해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바로 이제 유아체육을 하면서 네. 이제 쭉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네. 아이들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시고요? 아이들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코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대표로서 아니면 뭐 감독으로서 원장으로서 이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있는 곳에 이제 곧 4년 차가 되는데 네. 조금 저만의 확신이 좀 생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원장님께 이렇게 네. 확신? 확신 너무 좋네요. 확신이 있어야 사실 그게 어쨌든 뭘 시도할 때 그게 이제 부시가 되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만의 그 무기라든지 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만의 장점은 네. 조금 이제 아이들이랑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의사소통도 해야 되는데 조금 섬세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세함. 지금 하는 곳이 취미반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 지금 리그 대회도 나가고 있긴 한데 네. 보통 취미반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미반 위주로. 취미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물론 뭐 선수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특히나 취미반은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네. 섬세함이. 사실 그 섬세함이 너무 중요하고, 저를 이제 많이 만났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무기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대부분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나는 일 처리를 잘하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도 코치 생활 그 다음에 또 월급 받고 이렇게 원장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직접 차려서 해봤는데 코치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고, 네. 또 월급 원장이지만 내가 맡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때 또 못 느끼는 부분이 있고, 네. 막상 내가 내 돈 들여서 차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거는. 네. 요거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변수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네 주변에 5군데, 6군데 축구 교실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다 선생님네한테 가진 않아요. 네. 뭐 스타벅스가 있다고 뭐 주변이 다 안 가지 않듯이 자기에 맞는 곳을 이제 찾아서 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꼭 가야 되는 진짜 무기가 뭘까요? 이것 또한 저는 섬세함이랑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조금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는 저만의 조금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가서 선생님을 솔루션을 해드렸는데 그 선생님도 초반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에 대해 진심이고 진실로서 다가간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중간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진실된 그 아이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또 진심으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까? 물론 댓글에는 여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좋아요 쓰겠지만, 그러면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무기라면 그것 때문에 교육비를 다른 데보다 더 올릴 수 있는지. 네, 저는 네. 좀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네네네. 저는 제 이 무기로 교육비를 올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은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정말 올릴 수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정말 보내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아 그래 뭐 올릴 수 있지 하지만 그 진실성 가지고는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변 축구 교실들, 농구 교실들, 태권도장들이 있는데 네. 진실되게 안 가르치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 보기에 뭐 엘리트 특히 선수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말투도 좀 세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 자체가 정말 그냥 아 나는 뭐 상관없어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잘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 나는 진심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다 열정 있고 다 진실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네. 그게 없는 선생님은 벌써 망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기이긴 하지만 남들이 없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다 갖고 있고 다 하고 있는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나랑 무기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피 튀기게 싸워야죠 이제. 네. 그죠? 그럼 거기서 나는 한 방에 이기려면 또 옆에 없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픈 창업 전에 이제 미션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아, 난 정말 애들 진실되게 가르치고 난 이게 정말 뛰어나다. 네. 근데 난 정말 재미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미없게 가르친 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 하나 있으면 애들 일단 재밌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네. 네.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고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구축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일단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다가가기 좋고 또 부모님도 일단 딱 만났을 때 다가가기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장점이긴 장점이지만 그걸로만 가기엔 약하다. 네. 여기 선생님네 축구교실 어때요? 아니 여기 선생님 좋아요. 이거지. 그 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그 실내 고장에서 제가 뭐 인수 생각도 있고 창업 생각도 있는데 네.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창업 비용을 조금 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지. 인테리어는 지역마다 다른 건 인테리어에서 차이가 아니에요. 네. 보증금의 차이이지.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강남에서 한다고 뭐 인테리어가 뭐 평당 더 비싸지고 이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인테리어 업체가 서울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뭐 자재를 옮긴다든지 이런 거에서 추가금이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좀 달라요. 평당 뭐 40만 원에서 50만 원부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더 싸게 30만 원에 해줄게요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격 전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 이거를 딱 이렇게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축구장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에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다른 데 인테리어 업체들 소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왔어. 근데 이 사장님은 일반 사무실을 꾸미는 사장님이에요. 견적서를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줬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이 금액 말도 안 되는데? 난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파이프 넣고 뭐 넣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마음 그냥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놓고 견적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나게끔 그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나는 축구장 비싸도 축구장 전문 시공 업체에 이제 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축구장 업체 포트폴리오가 많은 곳은 그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해도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일반 업체들은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내구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일단 총괄적으로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저는 원금 회수 비율도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원금 회수 기간.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그걸 얼마 만에 내가 회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2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 만에 할 수 있는지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저희 규정은 무조건 구장은 딱 하나예요. 두 면이 없어. 한 면만 운영하는 게 규칙이고 차량도 한 대 최대.
네. 그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너무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데 보면 저희 주변 축구 교실도 보니까 거의 한 3억 돈 썼더라고요. 네. 물론 평수가 뭐 커요. 되게 막 네. 150평이나 200평 되게 넓게 이제 큰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정말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3억이라는 돈을 보통 이 나이 때 대출을 해서 받겠죠. 근데 대출도 3억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할부처럼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나 보증금 이런 거 다 목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무조건 싼 게 좋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구장으로 80평과 120평이 있어요. 네. 한 구장으로 하는데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날까요? 한 구장에서는 어차피 축구교실 한 타임 정원 몇 명이죠? 저희는 12명. 12명인데 120평이라고 해서 20명, 30명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80평 인테리어 할 때랑 120평 인테리어 할 때랑 투자금 다르겠죠? 네. 그 다음에 보증금 다르겠죠? 임대료 다르겠죠? 네. 관리비 다르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평수를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역마다 진짜 달라요. 지역에서도 그 입지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되게 다 다른데, 저는 최대 1억 5천 이내로 해요. 1억 5천. 네, 보증금, 인테리어, 뭐 찬양 뭐 다 해가지고, 네, 최대한. 네. 이번에 저희 충남 서산점 같은 경우도 1억 5천이 채 안 들었어요. 80평인데. 80평. 네. 임대료도 200만 원. 관리비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곳을 좀 미리미리 잡아야 돼요. 근데 보통 처음 할 때는 부동산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를 보여줬는데 여기 지금 계약 안 하면 바로 여기 내일 넘어가요 하면 처음인 사람도 조마조마하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가져갈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유들이 이제 쌓이면 이제 또 물론 진짜 정말일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네. 그래서 본인은 창업 그 비용을 얼마나 기준으로 잡고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서. 1억? 네. 1억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막상 또 하다 보면 비용이 그 냉난방기 들어가고 간판 달고 뭐 네. 하고 하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억이 나한테 있어. 네. 그래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를 1억 안에서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애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네.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천이 있어. 그러면 한 5천은 내가 여유 자금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게끔 네. 해야 1억 5천이 있어야 1억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유 자금을 조금. 네. 네. 갑자기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벌어질지 몰라요. 갑자기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추가 공사건이 있다라든지, 네. 아니 뭔가 갑자기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벤트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뭐 티셔츠를 주는데도 그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비용을 보통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고 해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알게 된 거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1억 있으니까 1억 다 써버려 초반에. 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내 미네랄 없는 거야. 유닛을 계속 뽑아야 되는데 미네랄이 끊겼네. 네. 옆에서 공격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쥐지 쳐야지. 그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비용은 너무 싼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너무 오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 축구 교실이 딱 작더라도 오래오래 맛집으로 정말 계속 줄 서서 웨이팅이 있는 축구 교실로 나는 만드는 게 제 컨셉이고 제 방향이거든요. 네. 저 이번에 김포점 한 데도 62평이에요. 역시. 네. 근데 62평에서도 운동장으로 최대로 빼면은
충분히 공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과 사무실 그 학부모님들 그 옆에서 볼 수 있게 그 대기실 말고는 네.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 100평을 잡았어요. 네. 근데 100평 중에서 운동장이 70평만 나와. 예를 들어서 네. 막 뭐 대기실 이런 테이블도 놓고 막 넓게 해서. 근데 나는 70평을 잡았는데 60평이 운동장이야. 네. 그럼 그건 정말 다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유지비도 다를 거고 투자금도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취미반에 특화해서 딱 맞는 사이즈를 잘 찾아서 여러 물건들을 찾아봐야 돼요. 네. 평상시부터.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